자, 1차 파일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PD님의 입장이 돼서 뽑을까 말까를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더 재밌을 것 같아요. 그죠? 한번 좀 평가를 해주세요. 제 거 파일을. 마이크 끌게요, 이제. 누군 안 하고 싶냐고. 혼자서 서울 생활 하려면 들어가는 돈이 얼만데. 복잡하게 생각 안 하고 연기만 하던 때가 좋았다. 그땐 졸업만 하면 내 세상일 줄 알았는데. 아이씨. 흘러가는 대로 살면 뭐 어때? 다들 이렇게 산다고. 아니야.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지. 주한이 그 자식은 은퇴 내 극단 오디션 봤대는데 나는 회사에서 깨지기나 하고 아니야, 괜찮아. 돈 더 모으고 한 2년 동안 일 안 해도 먹고 살 만큼만 모으면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은 무슨, 계약직으로 붙어있는 게 대단한 거지. 아유, 날씨는 더럽게 좋아요. 아유. 이렇게도 아름다운 세상 잊지 않으리 내가 사랑한 얘기 여위어가는 가로수 그늘 밑 그 향기 다하는데 아름다운 세상 너는 알았지 내가 사랑한 모습 깜짝이야. 하마터면 떨어질 뻔했잖아요. 야? 근데 저번부터 뭡니까? 왜 반말이에요? 도대체 왜 이러시는데요? 그만 가시라고요. 됐다. 미친 인간이랑 말 상대하면 나만 손해지.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먼저 갑니다. 예. 알코올의 독성이 빈 속을 찔렀다. 불법을 저지른 듯한 짜릿함. 백사장이 아닌 모랫바닥에서라도 잠시 쉬고 싶었다. 나는 금세 침묵에 이르렀고 내 마음을 넘겨 짚었는지 채아도 보조를 맞췄다. 창고라고 불리는 작업실에는 철가방, 문손잡이, 깡통, 톱, 바이올린 활, 구두, 로프, 용수철, 자동차 문짝이 나름의 질서 속에 존재했다. 스스로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지만 물성을 깨우는 힘에 연주하는 악기들. 악기들은 지휘자가 없다는 듯 고요했다. 소리에 민감한 사람에게 고요는 휴식 또는 죽음과 같다. 스르르 눈이 감겼다. 그러나 곧 수면의 문턱을 넘다 정강이가 쾅 부딪혔다.
집 근처를 돌거나 여행을 떠나서 풀벌레, 지하터널, 경운기, 야적장, 항만, 오일장, 밤바다에 붐마이크를 갖다 댔다. 녹음 파일들을 순서대로 차곡차곡 쌓았고 녹음한 소리를 들으며 잠들었다. 시간은 왜곡 없이 흘렀고 나는 날짜와 요일 감각을 잃었다. 일상에 파동이 없었다. 파동이 없으므로 외부에 닿는 주파수도 없을 터였다. 송신하지 않고 수신하지 않는 생활. 나는 자유로이 고립되었다고 느꼈다. 여기까지가 유수하의 1차 파일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사람을 뽑는 PD님의 입장이라면 과연 뽑았을까요? 안 뽑았을까요? 맞춰주세요. 과연 유수아는 합격을 했을까? 안 했을까? 별식코기님께서 저는 뽑았을 것 같아요. 즐겁다님께서 할만한데, 콩이님도 합격, 33님도 합격했을 것 같다. 이렇게. 김승찬님께서 첫 번째는 큰 소리 부분부터 언성이 높아졌으면 괜찮았을 것 같다. 너무 처음부터 센 연기가 들어간 것 같다.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아쉬운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분도 있는 거고, 붙었을 것 같다 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자, 유수아는 이번 KBS 50기 전속 성우 1차 시험 불합격입니다. 아쉽고요. 아쉽게 됐죠? 네, 근데 결과가 나왔을 때 거기에 승복하는 것도 이 프로의 자세입니다. 아시겠죠? 자, 한 잔에 짠. 뭐 이게 뭐 사람마다 좋게 들었을 수도 있고 나쁘게 들었을 수도 있고, 제가 판가름 내릴 수 있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무야님께서 문턱이 진짜 높네요. 별식고기님 헐, 이게 불합격이라고? 콩이님 왜죠? 그럼 붙은 사람들은 얼마나 잘하는 거지? 하셨는데, 여러분들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저 연기 허접이에요. 저 연기 허접이에요. 저 같은 사람 깔렸습니다. 많아요. 네. 사실 뭐 저는 이렇게 떨어지는 횟수가 정말 많았기 때문에 이걸로 데미지가 있진 않고요. 사실 오늘 데미지가 있던 건 제가 차가 망가져가지고 차 수리를 맡겼어가지고 그때 좀 돈이 많이 나왔어요. 한 70만 원 나왔거든요. 그게 힘들었지 이 떨어진 건 별로 안 힘들었어. 너무 오랫동안 난 떨어져 왔기 때문에 많은 시험에서 데미지가 그걸로는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뭐 위로의 말씀을 주신다면은 뭐 겸허하게 감사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참 재밌는 시험이었습니다.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서 했는지. 항상 이 시험 때마다 어떤 식으로 녹음을 했는지를 말씀드리는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왔으니까 말씀드리자면은, 먼저 1번 문제랑 2번 문제 다 이입하기가 상당히 쉬웠습니다. 왜냐면은 그냥 내 인생 같은 거예요. 예. 첫 번째 이 주인공 화자는 연기를 준비했던 사람인데 이젠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거고, 하지만 연기를 걷고 있는 다른 친구의 모습은 너무 부럽고, 누구는 연기 안 하고 싶냐? 나도 하고 싶어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그 모습이 그냥 내 인생인 거예요. 그냥 내 생활이잖아 그냥. 그러니까
나름 좀 이입하는 건 쉬웠고, 두 번째 문제도 지금 이제 결국은 폴리 아티스트? 그 있잖아요. 음향 전문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화자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상당히 세상이랑 고립되어 있고 되게 이 생활에 안주하고 있고 이 들어오는 거 나가는 거 이런 파동값이 없는 잔잔한 생활을 즐기는 사람이니까 되게 고요하게 말하잖아요. 근데 지금 내 상황이 좀 그래요. 지금 약간 이 카페에서 일하면서 시간대도 들쭉날쭉하고 하니까 외부랑 뭐 소통하고 하는 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좀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지구에 혼자 남겨진 느낌이 드는 거야. 아무랑도 시간을 맞출 수가 없거든요. 제가 막 새벽 출근하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사실 문제 자체는 이입하는 게 너무 쉬웠어요. 그래서 딱 생각이 들었지. 아, 이건 내 문제다. 내 문제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사람들이. 이건 딱 내 거네. 이럴 때가 있거든. 근데 이건 너무 내 이야기인 거야. 그래서 이제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할 때 항상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재미가 있어야 된다. 근데 그 재미는 웃긴 거랑은 달라요. 계속 듣고 싶게 만드는 포인트가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뭐 나름 어떤 분께서는 또 중반부터 너무 세지게 나오는 것 같다 하셨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스무스하게 중반 이상까지 흘러가면 안 들어요. 사람들이. 재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약간 리얼리즘이랑은 좀 벗어날지 몰라도 듣는 사람을 생각하면 약간 좀 매운맛으로 나가는 수밖에 없는 것도 약간 있어요.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계속 잔잔하게 해봐라. 만약에 누군 안 하고 싶냐고. 혼자서 서울 생활을 하려면 들어가는 돈이 얼만데. 복잡하게 생각 안 하고 연기만 하던 때가 좋았다. 그때는 졸업만 하면 내 세상일 줄 알았는데 이러면 아무도 안 들어. 그러니까 중간에 스파이스를 넣어주는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고 또 이제 포인트로 뒀던 거는 노래 부르는 거, 이걸로 성우지망생분들이 되게 골머리를 썩으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다들 잘 부르는 거에 초점을 맞췄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이 옥탑방 옥상에 올라와 있는 거야. 뭐 빌라 옥상이든지 어디든지 녹색깔 페인트가 이렇게 있는, 주변에도 다 옥상들밖에 없을 텐데 사람은 아마도 없겠죠. 근데 아무도 없으니까,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노래를 잘 부르려고 하진 않잖아. 보통 나 혼자밖에 없는데 막 신경 써가지고 막 이렇게도 아름다운 세상 막 이러진 않잖아. 그래서 나는 대충 불렀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든 거야. 이게 리얼리즘에 가깝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쓰레기 분리수거할 때 노래 부르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도 아름다운 세상 이렇게 하고 싶었던 거지. 그 중간에 이제 약간 호흡 같은 게 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앞에 부분에는 담배를 피우는 부분이 있잖아요. 담배를 끄는 부분은 없거든요. 담배를 버리는 부분도 없어요. 그럼 끝까지 담배를 들고 있느냐? 그건 또 아닐 거란 말이야. 그래서 노래를 부르는 중간에 담배를 끄는 거를 호흡으로 넣은 게 있죠. 그래서 잊지 않으리 이런 식으로 이제 던지는 거죠. 필터를. 그런 걸 좀 넣었다. 그런 게 저한텐 재미 포인트였습니다. 아마 이걸 한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아. 어쨌든 뭐 그렇게 해서 노래까지 부르고 이제 시끄러우니까 다른 주민분이 와가지고 이제 하는 부분은 뭐 성우적인 연기보다도 그냥 진짜로 너무 깜짝 놀란 사람의 그걸 살리는 거, 약간 소리가 뒤집어지더라도 그렇게 살리는 게 좋아 보였다. 그렇게 해서 재밌게 했고요. 두 번째 건 나레이션은 이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포인트가 없네 라고 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 딴에서는 이 사람은 감정적인 거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메말라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어떻게 또 보자면 엄청나게 감수성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간을 잡는 게 조금 어려웠지만
제 생각엔 그랬어요. 이 사람은 삶의 파동이 별로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적 요동도 크지 않을 것이다. 적게 표현하든 많게 표현하든 그 간극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거란 생각을 해서 이제 1번에서 아쉽다고 느끼신 부분들이 2번에서 약간 충족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듣는 분들이 들었을 때. 2번은 들었을 때 부담스럽다는 생각이 들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 차이를 좀 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1번 너무 센데? 뭐가 좀 많다. 너무 급발진하는 것 같다. 하는데 이유가 또 있는 게 2번의 단문이 너무 뭐가 안 들어가 있어요. 뭘 넣기가 힘들 정도의 대본이거든요. 워낙 잔잔한 대본이니까. 근데 1번도 만약에 그렇게 해봐라. 그럼 1번, 2번이 겹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전략적인 포인트가 제 나름대로는 들어가서 이 분배를 한 거고요. 그런 것들을 항상 계산을 하고 하니까. 이번 문제에 포인트를 둔 게 있다면 거의 이 발성적으로 소리를 굉장히 작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를 가까이 대는 수밖에 없었거든요. 스스로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지만 물성을 깨우는 힘에 연주하는 악기들. 이렇게 악기들. 이런 부분들은 일상적인 거리에서는 거의 안 들릴 정도의 그건데 어쩔 수 없이 분위기를 위해서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는 한이 있더라도 발성을 거의 될랑말랑 할 정도까지 성대를 접지를 할랑말랑 할 때까지 극한으로 몰아붙여서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근데 제가 좀 그 모티브로 얻은 건 예전에 제가 어떤 성우분께 배운 적이 있었는데 성함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 옛날에 그 이렇게 되게 잔잔한 CF를 많이 하셔서 유명하신 분이셨거든요. 그분이 거의 옛날에 녹음할 때 그 특유의 발성을 위해서 거의 마이크를 거의 먹을 정도로 가까이 됐다는 거예요. 그 말씀 하신 게 기억이 나가지고 이거는 분위기를 위해서라도 발성적인 건 약간 포기하더라도 마이크 거리를 가까이 두는 방식으로 해야 될 것 같다. 그 생각이 들어서 그런 식으로 좀 설계한 게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그런 설계로 한 거라는 거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저는 옛날에 담배를 피웠었거든요. 근데 이제 담배를 안 피워본 분들은 이 호흡을 못 살리시더라고. 담배를 피워본 분들은 이 딱 대본을 봤을 때 담배를 들이쉬고 내쉬고 할 타이밍들이 다 보이거든요. 근데 성우 준비하시는 분들은 목 관리하신다고 담배를 안 피우시다 보니까 요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흡연자한테 굉장히 유리한 문제였을 것 같다 이 생각이 들긴 합니다. 담배를 안 피우신 분들은 아마도 누군 안 하고 싶냐고 혼자서 서울 생활 하려면 들어가는 돈이 얼만데 복잡하게 생각 안 하고 이런 식이었을 거라고. 담배를 피워봐야지. 담배를 피우셔야 돼요. 담배 피우는 사람 연기 나오면 어떡할 거야. 평상시에 담배를 피워버릇해야 돼요. 농담입니다. 담배는 백해무익. 절대 피우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 거냐면 저도 그렇게 했지만 자 빌딩 옥상에 올라가는 거야. 이미 계단을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철제 계단 텅텅텅 해가지고 옥상 문 나올 거 아니에요. 담배 피우시는 분들은 그때부터 이미 담배값을 보고 있어요. 네, 꺼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누군 안 하고 싶냐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리고 담배 피우고 한숨이 있잖아요. 담배 피우고 한숨 여기가 있잖아. 여기 앞에 그런 담배를 펴야 된다는 거야. 여기서 한숨을 쉬려면. 그런데 담배를 피우는 과정을 생각해봐요. 담배를 물고 불을 붙이고 이렇게 돼야 돼. 그러면은 여기쯤에선 담배를 물어야 되거든. 그래야 이게 타이밍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옥상 올라가고 담배 물고 피우고 내뱉고 이거를 담배를 안 피우신 분들은 백날에도 아마 모르실 거다.
담배를 피운 사람들은 아마 한 번에 아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 단문걸 보시면은 누군 안 하고 싶냐고. 혼자서 서울 생활 하려면 들어가는 돈이 얼만데. 이렇게 물려있는 소리가 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흡연자분들은 무조건 이걸 해요. 담배를 피우고 아무도 없잖아 주변에. 그럼 기지개 한 명 펴야지. 왜냐면 얘 일하고 왔을 거 아니냐고. 일하고 왔는데 담배를 피웠단 말이야. 그러면은 몸이 찌뿌둥하거든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내쉬면서 담배 한 번 내쉬면서 기지개 펴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가 리얼리즘인 거예요. 하고 아유 이게 나이가 중반 20 중반 이후 되면은 적당하게 기지개를 안 펴. 시끄럽게 켜거든. 그러니까 아유 하고 아유 복잡하게 생각 안 하고 연기만 하던 때가 좋았다. 그땐 졸업만 하면 내 세상일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는 이제 또 진지해지는 거지. 여기 앞에까지는 약간 좀 장난스러웠어도 여긴 또 자기 인생이 또 떠오르잖아. 그러니까 또 진지해지는 거지. 자기가 진지해졌는데 그거를 또 견디기가 싫은 거야. 진지해지기 싫은 거지, 내 인생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이씨, 흘러가는데 살면 뭐 어때? 다들 이렇게 산다고. 자기가 싸우는 거야. 내 부정적인 면이랑 긍정적인 면이랑 지금부터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제 다들 이렇게 산다고. 아니야,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지. 현실을 살 것인가 꿈을 살 것인가, 이거를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에 살리는 게 좀 포인트였던 것 같고요. 이제 담배를 안 피워보신 분들은 담배를 짧게 피고 길게 피우고 뭐 깊게 뭐 내뱉고 이런 걸 잘 모르세요. 다 감정이란 말이야. 다 감정이란 말이야. 이 담배를 길게 피운다는 거는 그만큼 생각이 길어진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주한이 그 자식은 이렇게 돼야 되거든. 왜냐면 호흡을 길게 뺐으니까 남은 호흡이 별로 없단 말이야. 그럼 소리가 크게 나갈 수가 없어. 그러면은 주한이 그 자식은 은탄에 극단 오디션 봤다는데, 누구는 그렇게 봤다는데 나는 여기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안 하고 있으니까 화가 나는 거지. 나는 회사에서 깨지기로 하고 아니야, 괜찮아. 돈 더 모으고 2년 동안 일한 애도 먹고 살 만큼만 모으면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은 무슨, 이러면서 또 현실이랑 꿈이랑 계속 싸우는 거지.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짰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갓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을 테니까 나는 어떤 식으로 이걸 했는지 궁금하실 수도 있어서 좀 설명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날씨는 더럽게 좋아요, 이런 건 이제 완전하게 반어법인 거고, 내 기분에 비해서 날씨는 너무, 하늘은 내 마음을 몰라주고 너무 밝기만 하네, 이런 식의 표현이니까 절대 밝게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날씨는 더럽게 좋아요, 이 소리 한번 지르고. 그리고 노래 부르는 것도 담배를 아직 피우고 있잖아. 얘가 얼마 안 피웠거든, 담배를. 그럼 여기까지 노래 부를 때까지 아마 피고 있을 거라고, 담배를. 그러니까 이렇게도 아름다운 세상, 끝났지 한 줄. 그 다음에 잊지 않으리, 이게 타이밍이라니까. 이 타이밍이야. 흡연자들만 알아요. 담배를 안 피우신 분들은 몰라요. 이게 딱 가사랑 가사 사이가 딱 뜰 때가 담배 딱 피울 타이밍이라고. 그래서 근데 여기는 노래를 불러야 되잖아, 심지어. 그럼 빨리 피고 빨리 뱉어야 되는 거야. 다음 걸 불러야 되니까, 내 흥이 깨지기 전에. 그래서 잊지 않으리 내가 사랑한 얘기 이렇게 되는 거지. 노래도 부르고 싶고 담배도 피우고 싶고 두 가지가 다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노래 부르다 말고도 끊고 하는 거야, 담배를 피우는 거지. 요런 디테일들을 좀 넣었다. 그리고
모여 이어가는 가로수 그늘 밑 그 향기 더하는데 하고 아름다운 세상. 여기가 원래 조가 똑같거든요. 근데 조가 반복되면 재미가 없어요. 연기는 원래 반복하면 재미없는 거거든요. 그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키를 반키 높이면 재밌겠다 해서 여긴 또 반키를 높여서 했습니다. 근데 앞쪽 부분을 대충 불렀잖아. 그죠? 제가 대충 이렇게도 아름다운 세상 이렇게 불렀으니까. 근데 듣는 분들이 듣기에 야 노래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2절은 정확하게 부른 거지 제가. 아름다운 세상 너는 알았지. 이렇게 좀 더 이 성대를 잘 잡고 복압으로 불렀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약간 좀 액팅이 과해지는 이유가 결국은 내가 옥상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밑에 층의 사람이 올라왔다는 건 내가 시끄럽게 불렀다는 거잖아. 평상시에도 아마 시끄럽게 불렀을 거고 그러니까 못 견디겠으니까 올라온 걸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여기 옆에서는 약간 시끄럽게 불러야 된다. 그리고 어차피 아무도 없기도 하고 이 옥상에. 그래서 아름다운 세상 너는 알았지 내가 사랑한 모습 하면서 더 오버해가지고 부른 거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그냥 불렀습니다. 어쨌든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왜 알려드리냐면은 오래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분석을 하는지가 아마 공부 얼마 안 하신 분들은 궁금할 수 있으니까 요런 것들을 분석을 하는 거예요. 대본 분석을 할 때.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거를 충분히 다 설계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녹음에 들어가는 거죠. 하지만 탈락이라는 거. 탈락이에요. 네. 아시겠죠? 아마추어의 말은 귀담아 듣지 마십시오. 즐거웠잖아. 한잔해.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랜선 맥주 시음회를 하고 있고요. 제가 늘상 말해왔잖아요. 듣는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안 들지는 내가 열심히 하고 안 하고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 그냥 마음에 안 들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내 진심이 안 통했지? 말도 안 돼. 이 방송국은 썩었어. 요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그냥 내 뜻이랑 안 맞는 사람이 들었겠구나 생각하시고 나는 그냥 내 길을 쭉 가는 게 옳아 보여요. 저는. 저도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이전에는 약간 그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아니 왜 나는 떨어지고 나보다 못한 것 같은 사람이 붙고 이게 말이 되나? 이러면서 약간 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좀 정말 옛날에. 근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이 결국 다 결과로 이어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제가 그때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그런 겁니다. 내가 10번 했는데 10번 다 나랑 안 맞는 사람이 들었으면 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거에 대해서 더 의문을 가질 필요는 없다. 왜냐? 그냥 그대로 쭉 하면 돼. 쭉 하다가 나한테 맞는 사람이 내 파일을 들으면 그땐 붙는 거지. 그러니까 막 갈대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마음을 막 오며 가며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계셨지만 떨어진 분들 저 포함해서 되게 많으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타인의 탓으로 돌리거나 혹은 생각이 잘못됐나?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냥 하던 대로 그냥 쭉 하시는 게 전 좋아 보여요. 개인적으로. 왜냐면 제가 많이 흔들려 봤기 때문에. 근데 한 9년 정도 흔들려 보니까 그냥 그렇더라고요. 그냥 나답게 하는 게 제일 낫구나 이 생각. 남이 하라는 대로 했다가 떨어지면 또 그것도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스스로의 그거를 좀 잘 만들어가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아까 문득 든 생각인데 스터디를 해볼까? 이 생각이 들긴 했어요. 스터디를. 근데 제가
진짜 한평생 스터디를 안 해온 사람이거든요, 제가. 근데 한번 해볼까? 이 생각이 드는 거야, 뭔가. 진짜 뜻이 맞고, 예, 정말로. 진짜 뭐 적당히 뭐 그런 게 아니라 연기에 대한 가치관과 인간적인 댐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맞으면 실력과 상관없이 그냥 스터디를 한번 만들어 볼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좀 주도해서 만들어 볼까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근데 워낙 그런 거 하는 거에 관심이 없고 워낙에 제가 아싸다 보니까 스터디를 만드는 거 좀 회의적이었는데 약간 좀 궁금함이 생겼어요. 네, 궁금함이. 내가 생각한, 내가 배워온 것들을 토대로 팀원들을 모아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학원이랑은 약간 별개로 게릴라 팀 같은 느낌인 거죠. 근데 이 스터디 하면은 두 가지는 지켜주셔야 돼. 첫 번째는 평택으로 오셔야 되고요. 평택으로 오셔야 되고, 두 번째는 공간을 빌려야 되니까 회비가 있어야 돼. 세 번째는 웬만하면 술은 마시지 않는다. 이 세 가지는 좀 지켜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스터디를 만들게 된다면. 이 사람들이 무슨 스터디 한다고 평택까지 가? 이럴 수 있거든? 야, 나한테 서울 오라고 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 너네가 평택 오는 건 안 돼? 자, 이씨. 서울 사람들 이래서 안 돼. 서울 사람들은 서울에서 내려오면 죽을 병에 걸렸나 봐. 내려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1시간밖에 안 걸려요. 평택에서 서울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건 서울에서 평택으로 내려올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서울역에서 평택역까지 무궁화호 타면은 55분입니다. 그밖에 안 걸려요. 에? 진짜 제가 이 자리 빌어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려요. 서울분들. 경기도 사람이 서울 올라가는 거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서울 사람이 경기도 내려오는 거는 미친 짓이고 이런 생각 버리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스터디를 만들면 여러분들이 평택에 내려오셔야 됩니다. 대신 아낌없는 케어. 제가 정말 진지하게 피드백도 좀 봐주고, 물론 제가 봐줄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래도 오래 좀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 봐줄 수는 있겠죠. 그런 걸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 하여튼 그렇습니다.